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경동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 부분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카메라를 저를 좀 비춰봐 주세요. 이 사람의 목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혈관도 지나고 할 텐데 이 목 안에, 그러니까 이 안쪽 부분에 있는 게 이제 경동맥인 것이고, 요 이제 바깥쪽, 이 비교적 이 바깥쪽에 있는 게 경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공격을 받은 부위는 이 바깥쪽 경정맥 부위라는 거죠. 좀 더 뭔가 깊숙이 경동맥 부분에 공격을 당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이 이재명 대표 어제 결국엔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좀 어떻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목숨의 위협은 이제 조금 지나간 것인데 다만 이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술은 좀 성공적으로 된 것인데 저도 그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이게 진짜 살인 행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 반대 입장이라든지 민간적으로 미워해서 뭐 욕설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살인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경호 관련해서도 선거 기간 이전이지만 지금 여야가 계속 합의해서 예를 들어 좀 공권력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좀 연설이 있을 때는 조금 의심 가면 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을 강화하는 조금 선거 총선 기간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울대 이제 해화동에 있잖아요. 그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긴박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밑에 한번 부산 가덕도에서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한 거니까 오전 10시 27분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고, 이게 가덕도기 때문에 이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대 병원까지는 차로 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헬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에서 부산대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이 됐습니다. 부산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16분.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산대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소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울로 헬기로 출발한 시간이 오후 1시쯤입니다. 1시쯤에 헬기가 떠서 서울로 출발을 해서 서울에 도착을 했고,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시간은 어제 오후 3시 20분.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을 시작한 시간은 오후 3시 45분에 시작이 됐고, 수술이 종료된 시간은 어제 오후 5시 56분. 수술은 2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네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뭐 서울대병원까지 이송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된 이유는 좀 알고 계십니까? 부산대병원 응급센터도 상당히 실력 있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시간 들여가고 서울까지 왔냐 뭐 이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서울에서 또 활동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또 회복이 되면은 또 당무도 봐야 되니까 뭐 복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거기서 수술 안 한다고 해서 뭐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대 의료진이 충분히 판단했을 테니까요. 네네. 의료진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글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다 보니까 당무도 좀 뭐 병상에서라도 좀 돌봐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병원으로 좀 이송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편으로 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정성호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로서는 이제 이 국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가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편으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주변에 응급 환자가 있다라면 먼저 가족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의료진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따를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어제 보게 되면 이제 부산에서의 판단은 정성호 의원께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료진의 판단보다는 가족들의 판단을 먼저 따랐단 말씀입니다. 부산대에서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응급 환자로서의 처지를 생각한다라면 부산에서의 처치를 먼저 생각하셨을 텐데 가족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안심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위독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에서 또 위안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당무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어떤 간호의 연관성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택하였다라면 그건 역시 좀 타당한 것이고 가족의 입장을 먼저 배려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고 우리로서도 좀 안심이다. 좀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한 2시간이 좀 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회복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언제쯤 이게 이제 다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